오, 얇긴 하다. 확실히 쨍합니다. 수식 1 플러스 1은 솔브. 오, 이렇게 안 붙지? 이거 설마 프로만 사용이 가능한가? M4에는 기존 애플 펜슬 2는 사용을 못하는 건가? 질렀습니다. 바로 그 제품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쑥 아이패드 프로 빠밤. 이번에 역대급으로 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직 맥 시리즈에도 적용 안 된 이 M4라고 하는 칩셋이 적용된 제품인데, 저는 원래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게 M1이 적용된 제품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이 제품을 사고는 다시는 아이패드 프로를 사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제가 원래 하는 업무인 AR이나 VR 개발을 위해서 라이더 스캐너가 달려있는 아이패드 프로를 사는 것이 약간 숙명처럼 여겨졌었는데, 안타깝게도 별로 개발을 일을 하고 있지도 않고 이 고스펙의 아이패드 프로를 성능을 거의 쓰지도 않고, 지금은 거의 아이가 유튜브 보는 머신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화질도 이렇게 저반사 필름, 종이 질감 필름을 붙여 사용하다 보니까 굳이 이 좋은 화질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과거의 아이패드 시리즈로도 이미 성능이 차고 넘치는데, 내가 설마 이제 다시는 호구처럼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를 또 구매할 일은 다시는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버렸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정식 출시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전 예약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번 WWDC에서 분명히 재미난 발표도 있긴 있었으나 저와 같은 사용자들이 기대했었던 맥OS가 아이패드 시리즈에 들어가는 관련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또 오래간만에 좀 사용을 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 제가 구매한 제품은 가장 저렴한 아이패드 프로 13 M4 와이파이 256기가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고요. 가장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199만 원인가? 거의 200만 원 돈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잘 샀나 못 샀나 좀 고민이 되긴 되는데, 일단 한번 개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전체적인 패키지는 과거의 애플 제품들과 딱히 바뀐 게 없는 것 같고요. 자, 열어보면 짠! 오, 사실 이 집 아무런 감흥이 없죠? 거의 그 밥이 그 밥이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한 몇 년 동안 거의 동일한, 거의 똑같은 것 같고, 그래도 열어보면 오, 얇긴 하다. 얇긴 하네요. 확실히 얇긴 얇습니다. 갑자기 잘 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충전기는 여기 있어있구나. 20W.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어둡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포커스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20W급 충전기를 주고요. 그리고 USB C2C 케이블을 줍니다. 아마 뭐 이건 사용을 따로 안 할 것 같아서 넣어놓고, 요것도 뭐 스티커 있고 매뉴얼 있을 텐데 특별한 내용은 없죠. 네, 바뀐 게 없어요. 거의 이런 부분은. 그래서 요거는 빼놓고 잘 보관해 줍니다. 근데 이게 방금 깠는데 벌써 기스가 생겼네요. 이 박스가 더 저가형을 뭘 쓴 건가? 아니면 뭐 친환경 이런 걸 쓴 건가? 뭐 이렇게 기스가 잘 나? 자, 그래서 이제 대망의 본품을 까보면 따리라띠따. 근데 엄청 얇다. 너무 얇은데? 이야, 너무 얇습니다 진짜. 야, 이거는 직접 써봐야지 알겠는데요? 혹시 구매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직접 써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게 너무 얇아서. 이 아이패드 11M1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일단 본품 빼놓고 얇긴 하다. 얘는 그래도 그립감이 존재하거든요. 이것도 뭐 두꺼운 건 전혀 아닌데,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너무 얇은데? 얘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그립감을 위해서라도 케이스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얇습니다. 무게를 한번 재보면 무게는 580g 정도로 뭐 그렇게 뭐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데 이게 진짜 얇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케이스를 꼭 사왔을 것 같고, 진짜 너무 얇은데? 근데 성능은 더 좋아졌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뭔가 카메라가 귀염뽀짝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프로 라인인데,
그쵸? 카메라가 하나 줄었네요. 하나 줄고 라이다 센서 부분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렌즈는 그대로인 건가? 이건 뭐 상태 스펙을 좀 보긴 봐야겠지만, 카메라는 뭐 전사의 아이패드 프로로 카메라를 AR 관련 걸 뭐 스캐닝할 때 빼고 써본 적이 없어갖고, 네, 뭐 별 상관이 없긴 한데, 혹시라도 아이패드로 카메라류를 쓰시는 분들은 조금 신경이 쓰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너무 얇아가지고 케이스는 당연히 필수인 것 같고 애플 케어 플러스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손 이슈가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전원을 켜볼게요. 너무 얇은데? 애플. 근데 이게 확 13인치 정도 되니까 뭔가 필기하는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1인치급은 이 들고 다니기 편하긴 한데 너무 작아서 필기를 자주 안 했었거든요. 근데 특히 그림을 그리시거나 아니면 좀 필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0.1인치가 커지긴 했잖아요. 이 12.9에서 이런 것도 좀 보면 체감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설정을 해보면 한국어, 대한민국, 뭐 특이한 부분 없겠죠? 그래서 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크기를 이제 모양이라고 하나 보죠. 그리고 중간, 크게 중간 정도. 다른 기기가 없이 설정. 이 페이스 아이디를 할 때 이제 카메라가 여기로 위치하다 보니까 갤럭시 시리즈처럼 이렇게 해서 페이스 아이디를 설정하기 위해서 가로로 움직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비해서 페이스 아이디 인식이 상당히 빨라지네요. 뭐 이건 스펙이 좋아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알고리즘이 좀 많이 개선이 된 건가? 상당히 빠르게 페이스 아이디 인식이 됐고요. 좀 공유 하나 시작.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을 때는 여기 주변 조명 때문에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확실히 전작들에 비해서 디스플레이가 또 좋아졌는지 쨍합니다. 상당히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화질이 좋은 것이 느껴져요. 제가 뭐 스펙을 막 엄청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뭐가 바뀌었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막눈인 제가 봐도 상당히 색감이 좋은 느낌이 확 들고요. 일단 아주 기본적인 걸 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충전 속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고속 충전이 되는 기기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약간의 기대가 되는데 제가 공식 스펙에서 제대로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한 18W 정도, 전작들과 거의 유사한 정도 수준의 충전 속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8W 정도. 지금 배터리가 이미 한 85% 정도 되는 수준이라서 나중에 배터리가 많이 감소가 됐을 때는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테스트를 좀 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앱들을 좀 설치해보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형 아이패드 M4 프로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아이패드 OS 18 버전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 정식 버전에서는 이게 안 떴죠. 그래서 베타를 한번 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이패드 OS 디벨로퍼 베타가 있죠.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설치가 되는 동안 한번 다른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테스트해 볼 건데 뭐 지금은 초기 세팅 중에 엄청 발열이 느껴지는 건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애플 계열들은 초기에 세팅하고 나면 좀 발열도 심하게 느껴지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 제품은 아직까지 뭐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고요. 한번 그 사이에 카메라를 좀 확인해 볼까요? 카메라는 사실 제가 뭐 아이패드로 뭘 찍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화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나 뭐 줌 이렇게 되고 징그러워. 이거 뭐야 이거 괴물 같은데? 그래서 보면 일단 화면이 크니까 약간 뭔가 현미경처럼 쓸 수 있겠는데요? 이런 건 좋다. 네, 괜찮네. 나름 포커스도 잘 되는 것 같고 카메라는 뭐 사실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좋겠죠. 네, 뭐 나빠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반응 속도가 그런 건 상당히 빠릿빠릿한 것 같고 사실 이번에 좀 궁금한 게 이 애플 펜슬 자체가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 애플 펜슬 2라고 하나? 그것도 좀 사용이 되는지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안 되네. 이렇게 안 붙지? 이거 설마 프로만 사용이 가능한가? 뭐야 이거? 설마 M4에는 기존 애플 펜슬 2는 사용을 못하는 건가? 제가 이거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에이 설마 아무리 애플이어도 그럴 일은 없지 않을까요? 원래는 이게 딱 붙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이건 안 되는데? 안 되나? 진짜 안 된다고? 이럴 수가. 애플 펜슬 2를 못 쓰네요? 야 이것도 사야 돼? 몰랐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 얼만데? 195,000원? 요거를 사야지만 쓸 수가 있는 거네요? 이럴 수가. 오늘은 테스트를 못 해보네? 안 되네.
야, 이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나왔던 애플 펜슬 USB-C 타입이라고 약간 저가형이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와 새로 나온 프로만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야, 이건 진짜 상상을 못했다. 충격적인데? 야, 애플은 진짜 돈을 이렇게 버는 거구나. 네, 기가 찹니다. 말이 안 나오네. 그래, 뭐 애플 상술에 당한 제가 잘못이죠. 약간 작년에 나온 아이패드 프로 M2가 떡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한번 벤치 돌려보겠습니다. 오, 싱글 코어 스코어는 3631점, 멀티 코어 스코어는 13023점이 나왔고 상당히 높은 점수죠. 확실히 이제 M4 프로세서라는 게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픽 점수나 아니면 향후에 뭐 AI 관련된 성능 특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좀 알아보고 관련 점수 좀 확인을 해보긴 해야겠지만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M2 프로세서가 9622점인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점수가 잘 나오는 거죠. 싱글 스코어도 기존에 나왔었던 그 어떠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시리즈보다 훨씬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야, 점수상으로는 정말 끝판왕급이죠. 물론 이제 A17 프로세서가 들어간 아이폰과는 프로세서의 급이 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M1 아이패드 프로에 비해서는 거의 한 1.8배 정도로 싱글 스코어는 높게 나오고 멀티코어 같은 경우는 8160점에서 13023점으로 역시나 한 1.5배, 1.6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한번 3D 마크 테스트 한번 돌려보면요, 좀 기대가 되는데 이제 뭐 스틸 노멀 라이트라는 게 또 나왔네요. 솔라베이, 뭐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이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와, 제가 이런 패드류 테스트를 하면서 아니면 스마트폰 계열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이 와일드 라이프 테스트가 부드러운 건 처음 보네요. 뭐야 이거 이렇게 부드러워도 돼? 보세요. 네,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사실 이번 발표에서 뭐 아이패드 쪽에서 많이 나온 얘기는 아니었지만 애플이 이제 새로운 OS를 업데이트하면서 약간 게이밍 성능이나 뭐 그런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확실히 이 새로운 프로세서들이나 새로운 OS가 발전하면서 애플 기기들을 활용해서 이 고성능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애플도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게이밍 성능도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되게 잘 나오는데? 그래서 결과가 나온 걸 보면 7829점이 나왔고요. 7829점이 나왔고 다른 기기들 대비 98% 수준 거의 최상위권의 점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른 테스트도 한번 해보면 제가 이건 또 처음 봐서 스틸 노멀 라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필름을 안 붙이고 쓰니까 색감이 진짜 좋네요. 저는 뭐 그 필기감 때문에 꼭 종이질감 필름을 써서 붙이는데 야, 이거 아이패드를 제대로 쓰려면 애플 케어 플러스를 꼭 필수로 넣고 그냥 생 아이패드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물론 저는 그 정도 용기는 없어서 아마 꼭 붙여서 사용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아무것도 안 붙인 상태로 보는 이 화질이 너무 좋네요. 요걸 돌렸을 땐 약간 좀 버벅이게 나옵니다. 프레임이 한 10대까지 19, 18까지 17까지 떨어지네요. 그래서 약간 요즘 워낙 스마트 기기들이 고성능으로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테스트만으로는 확인이 안 돼서 이러한 벤치를 새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뒷면도 지금 상당히 뜨끈뜨끈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성능이 좋으면 당연히 뜨거운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필연 같은 건데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얇아졌기 때문에 아마 쿨링이나 그런 것들도 좀 불리하지 않을까, 뭐 아니면 더 유리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상당히 성능이 좋고 뜨겁습니다. 네, 상당히 뜨거워요. 고성능 게임 기준이니까 일반 사용자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네, 이 스틸 노멀 라이트라고 하는 처음 보는 벤치 테스트도 한번 돌려봤는데 2711점이 나왔고 이때는 스코어가 모든 디바이스 중에서 83% 정도가 나와서 최상위권 점수는 안 나오네요. 이건 좀 또 의외입니다. 그러면 내 아이패드 프로보다 더 좋은 기기가 이렇게 많단 말인가?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거는 이미 앞번 테스트를 돌려서 어느 정도 뜨거워졌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뭐 방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요 미니 선풍기를 한번 틀고
하단을 살짝 띄운 다음에 한 번 더 테스트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애플 에어팟 프로를 거치대로 삼아서 이렇게 해서 하단 공간을 좀 띄워주고 한번 테스트를 또 돌려볼게요. 그리고 요 미니 선풍기로 쿨링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스타트. 발열 때문에 그런 게 맞다면 이번 점수는 잘 나오겠죠. 일단 뭐 프레임은 지금 잘 뽑아주고 있고, 자 이번 점수는 3112점이 나와서 아까보다는 좀 소폭 상승한 건가? 그쵸? 2711점이었는데 3112점이 돼서 85%? 아까는 83%였나? 83%, 2%는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온도 자체를 좀 시원하게 바꿔주니까 좀 개선이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아직 초기 세팅 중이라서 이것저것 설치가 되고 있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지금 아이패드 OS 18 베타가 설치되고 있어서 이게 좀 더 성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OS가 다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패드 OS 18 버전 베타 버전을 올려놨고요. 한번 3D 마크를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러면 좀 결과가 다를 것인가? 아마도 아까는 업데이트 중이어서 퍼포먼스가 딸려서 점수가 잘 안 나온 걸 수도 있거든요. 보통 업데이트를 하거나 초기 세팅을 할 때는 발열을 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성능이 좀 저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점수가 안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수는 3132점으로 중간에 이 선풍기를 켜놓고 했을 때와 점수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85 정도가 나오는데 최고 점수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간 소폭 상승하긴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결과인 것 같고, 테스트를 하는 동안 이제 발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면 지금 한 42도 정도, 네, 지금 42도 정도가 측정이 되고요. 여기가 지금 제일 뜨겁네요. 여기가 전면부는 그렇고 후면부를 좀 확인해 보면 후면부 훨씬 좀 뜨거운 것 같은데 44도, 지금 보시면 한 44도 정도, 네, 지금 44도 정도가 측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 로고 좌우로 이렇게 가장 뜨거운 44도 정도 측정이 돼서 좀 고성능 게임을 즐기실 땐 이쪽에서는 좀 뜨거울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아이패드 프로 13 기준으로는 혹시 케이스가 나오더라도 이쪽은 좀 개폐가 되어 있던지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구멍이 뚫려 있는 구조의 케이스가 나오면 좀 더 쿨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아이패드 OS가 새로 바뀌면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메모로 해가지고 수식 1+1은 솔브. 오, 내 필기체를 약간 인식해서 이게 되는구나. 그래, 애플 펜슬이 없어도 이건 되네. 그러면 32 스퀘어는 1024. 오, 좋아. 그럼 이거 나누기 2는 이것도 되나? 뭐야, 이상하게 되는데? 자, 다시 12 더하기 12 곱하기 2는 36이겠죠? 근데 요거에 나누기 2는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군요. 그럼 좀 어려운 거 되나? 탄젠트 32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아크 탄젠트도 되나? A 탄젠트 60은 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어려운 수식도 되고, 루트 32는 그쵸, 바보 같은 문제를 내. 그래서 이거 잘 활용하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한번 봐야죠. 자, 그래서 화질이 얼만큼 좋은지 4K 영상 한번 틀어보면요. 이게 확실히 디스플레이 쪽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어두운 부분 표현 상당히 좋고 전체 색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매우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이패드 프로가 점점 좋아지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부분은 이 액정 화질이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저는 결국 필기감을 위해서 이렇게 사각사각 종이 질감 필름 같은 것을 사서 붙이기 때문에 이 화질을 즐길 수 없겠죠. 쿠팡에서 지닙이라고 하는 회사의 가성비 제품을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사자마자 눈물나게 이걸 또 바로 붙여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의 액정은 소중하니까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바로 붙여줘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게 또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 거면 지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전원을 꺼주고 이 필름 붙일 때는
전원을 꺼져 잘 보이는데, 야, 이거 지금 리뷰 중에다가 한 1시간 가까이 만졌는데 이 지문들, 끔찍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값비싼 나노 텍스처 글라스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먼지가 이렇게 많아. 이거 좀 공장 출하 단계에서 그냥 묻혀서 내보내주면 안 되나? 짠! 전원을 켜주고, 나머지 기포들도, 그치, 이게 내가 쓴 아이패드지. 이 뿌연 색감. 그래서 뭐 엄청 비싼 나노 텍스처 옵션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 먼지 이 친구들은 좀 없애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거 어떻게 없애지? 오, 해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붙인 것 같죠? 네, 붙였다기면 제거한 거기 같긴 한데, 네,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잘 붙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훌륭하다. 물론 이제 이게 필름이 너무 위로 좀 붙어갖고 여긴 타이트하고 여긴 좀 여유가 있는데, 뭐 쓰다가 또 교체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화질은 상당히 안 좋아졌죠. 하지만 지금 빛 반사는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쓸 때는 이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아쉽죠. 이 좋은 화질을 못 쓴다는 거. 이게 약간 아이패드와 그 다음 종이 질감 필름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또 쓰다 보면 이 종이 질감 필름의 어떤 화질에 좀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쵸? 네, 이렇게 한번 좀 써야 될 것 같고, 이제 애플 펜슬이 도착하면 좀 더 다양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보고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종이 질감 필름 부착해 이게 지글지글하게 보이는 거, 이제 화면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 지글지글한 패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한번 간단하게 오늘 받은 따끈따끈한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M4 개봉기 및 간단 테스트였고요. 뭐 첫인상만 봤을 때는 일단 상당히 얇아서 이거는 케이스를 무조건 써야 될 것 같고, 과거에는 무거워서 엄두를 못 냈었던 매직 키보드를 사용한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능 부분은 좀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뭐 벤치 테스트 자체는 상당히 잘 나왔고, 그 다음 이 좋은 스펙의 성능을 과연 어디에 좀 써야 될지는 뭐 영상 편집 툴이라든지 아니면 AI 기능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업데이트가 되면 열심히 좀 사용해 보면서 또 한번 정보가 있다면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랴부랴 지금 애플 가로수길 매장으로 그 사이에 애플 펜슬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갖고 와서 좀 써본 다음에 애플 펜슬과의 좀 조합이라든지 이야기도 한번 좀 사용해보고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